김승환 교육감이 학부모들에 이어 사전에 잡힌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상산구의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한 불통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위탁 운영업체 적자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사용료를 떼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군산시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1년 동안 담수로 만든 뒤 수질을 평가하자는 파격 제안을 내놨습니다. 공약 검증이 어렵고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조합장 선거의 개선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 이어서 이번엔 사전에 약속된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거듭된 대화 요청 자체를 거부하는 건 민선 교육감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상산구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형평성 있게 처리하라고 전북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타 시도와 동일하게 기준 점수를 조정하고 일부 평가 지표도 법령에 맞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상산구를 무조건 자사고로 재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산구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평가받도록 자사고 평가 계획을 올바르게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 출신 20명 국회의원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전에 잡힌 면담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구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면담을 할 경우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구 학부모와 동문회에 거듭된 면담 요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공정한 공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민선 교육감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불통으로 일관할 경우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시민들과 정치인들과 다양한 각계각층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생각이 다른 다양한 사람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전라북도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입장이 다른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책 방향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교육감이 열린 자세로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30억 원이 넘게 들어간 군산 청암산의 오토캠핑장이 이달 들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운영을 맡은 업체가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입니다. 사용료를 떼일 가능성도 있지만 군산시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군산 청암산 오토 캠핑장입니다. 캠핑을 즐기는 이용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탁 운영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사용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입니다. 위탁 운영업체 직원들은 철수하고 군산시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약을 지금 안 받습니다. 공사 중이라서요. 군산시가 받지 못한 사용료는 3,300만 원. 계약 해지된 위탁 운영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받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한 보증금은 확보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군산시는 위탁업체와 법정 다툼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임 담당자가 아마 휴직 중에 있고 그러다 이제 그 후임자가 최근에 작년골에 그 임대료 관계, 계약 관계는 알 수 있는데 지금 관계는 자료가 못 찾겠다고. 군산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조만간 위탁 운영자를 공모해 다시 캠핑장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모에 앞서 수익이 줄줄 새지 않도록 운영상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는 새만금호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새만금호를 담수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수질이 나빠진다며 해수 유통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범 삼아 1년 동안 방조제 수문을 닫아 새만금호를 담수로 만든 뒤 수질을 측정해보자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새만금호 목표 수질은 상류 4등급, 하류 3등급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있는 2개의 수문을 모두 닫아 담수로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는 지금도 새만금호의 수질은 좋지 않습니다. 상류와 하류 모두 4등급 수준입니다. 수문을 닫게 되면 새만금호가 죽음의 호수가 된다며 지금처럼 해수 유통을 계속할 것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활동에 나섰습니다. 3조 원을 들인 새만금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만큼 오는 6월부터 1년 동안 새만금호를 담수로 만들어 수질을 평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을 평가하고 새만금호의 해수 유통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사회단체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새만금 내부에서 도로와 매립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지금 수문을 막으면 수질이 급격히 나빠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환경부가 내년에 내놓을 새만금호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고 정부와 함께 새만금호 개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수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은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한 건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달에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해수유통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합장 선거가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약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에다 현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까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합장 선거에 나온 2명의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북 한우협동조합은 대의원 선거로 치러져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후보들의 소견 발표가 가능했습니다.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듣고 결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소견은 좀 들어보고 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합장 선거철만 되면 무자격 조합원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후보들끼리 다툼이 심각합니다. 이 경우 고령으로 은퇴한 농어민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명예조합원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명예조합원 제도를 신설해서 기존의 그 조합원들이 누렸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나 이용구 배당 이런 것들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죠. 농어촌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여성 조합원의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조합장들이 소농조합원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전통적 방식의 농산물 판매 기능에 중점을 둔 농협조합장보다도 오히려 고령 여성조합원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합장 선거 개선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작업도 시급합니다. 내일 저녁 7시 20분 시사다큐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조합장이 뭐기에 조합장 선거의 교훈편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공공성 강화 전북교육 네트워크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성 장학금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마을 지도자와 의용소방대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은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수혜 대상도 전북도민 누구나가 되어야 한다며 전북도와 도의회는 광주시 의회처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새마을 장학금은 한 해 70여 명에게 1억 원가량이 지급되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750여 명에게 5억여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해체와 복원 작업을 마치고 오는 23일 일반에 공개되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내부가 원형과 다르게 복원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이 미륵사지 석탑의 몸체에 해당하는 적심을 복원하면서 기존 석재의 품질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2층까지는 원형과 달리 복원하는 등 축석 방식을 변경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적심부의 틈을 채우기 위해 충전재를 계획과 다른 곳으로 변경하면서 그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자문이나 연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유일한 남자 실업팀인 전주시민축구단이 오는 일요일 홈에서 올 시즌 첫 경기를 갖는데요. K3리그 우승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전주 KCC는 이번 주말 홈에서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시민축구단은 전국체전에서 2년 연속 메달을 따냈습니다. 2년 전 대회에서는 은메달, 지난해에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실업축구 불모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올 시즌 15명을 영입하며 공격과 수비를 고루 강화한 시민축구단이 K3리그 베이직에서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번 일요일 홈에서 열리는 평창FC와의 첫 경기부터 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동계훈련 때부터 이제 조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수 영입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수비적인 부분, 이제 공격적인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보완했기 때문에. 프로농구 전주 KCC가 이번 주말 홈에서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갖습니다. 정규리그 최종 3위에 오른 전주 KCC는 5위 고양 오리온과 맞붙습니다. 데뷔 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이정현은 즐기는 경기를 강조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축제잖아요. 일단 정규리그는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그 축제에서 얼마나 즐기느냐에 따라에 좀 승패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2019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전북 권영리그가 시작돼 앞으로 8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리그에서는 초중고 30개 팀이 출전해 전주와 김제에서 모두 112경기를 갖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래된 가게를 전북 천년 명가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유흥과 도박업을 제외하고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10곳을 공개 모집을 통해 전북 천년 명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가게에는 시설 개보 수비 등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TV 등을 통한 홍보도 돕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함께 주관하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참가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410명과 중학생 380명, 대학생 75명 등 865명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연수의 경우 그동안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 나라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아일랜드가 추가됐습니다. 또 생활 정도와 성적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에 성적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순창 출신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석대학교를 방문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진선미 장관은 지난해 미투 운동 이후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불편할 수 있지만 서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변화를 모색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석대학교는 매주 목요일 저명 인사를 초청해 삶과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유레카 초청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시군 방문 2번째 순서로 오늘 완주군을 찾았습니다. 송 지사는 지난 2014년 세계 최초로 승용차용 수소용기 양산에 성공한 일진 복합 소재를 방문해 수소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로컬푸드 급식 지원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로컬푸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의 1위 공고 10회 졸업생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모교에 7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1위 공고는 박 전 총재가 열악한 실업계 고등학교 환경 개선과 후진 양성을 위해 7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면서
이를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총재는 1954년 1위 공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중앙대 교수와 건설부 장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인터넷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임실경찰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임실의 한 인터넷 기자 49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임실군 오수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인근 고속도로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합성수지 2톤가량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한 건설업체 현장 소장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단순 친분 관계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밤 11시를 기해 무주 진안 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영하 4도, 임실 영하 1도, 전주 영상 1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8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오후에는 다시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고 휴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